시진핑이 또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은 김건희 잘못 만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펑리위안 여사라는 훌륭한 영부인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펑리안 여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과거 이제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인들이 사실 이렇게 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혼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 중국 이른바 퍼스트레이디랑 달리 가장 이제 화려하기도 하고 대외 활동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시진핑 주석이 중앙 무대 등장하기 전부터 이제 사실 유명한 펑리안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제 4살 때 뭐 상둥 예술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 후에 18살 때 인민해방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군의군 공연을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명하게 됐던 게 1982년에 CCTV 설 특집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희망의 드레스라는 뭐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인민 가수가 네.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둥성 출신인데 산둥성이 상징이 모란이어서 이 모란의 요정이라는 뭐 닉네임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02년인가요 인민해방군 소장이 됐다고 하고 2009년에는 이제 인민해방군 가무단 단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도 보니까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좀 시진핑이 심지어 재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는데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시진핑이 듣보잡이었대요. 그래서 시진핑이란 이름보다는 펑리위안의 남편 아 그렇게 소개가 됐구나. 이렇게 소개가 됐고 이제 또 아까 그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산둥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시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 얘기로는 산둥 여인이 이제 최고의 신부감이다 그 시절에만. 아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성인지 감성에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 통용되기를 미인이 많고 네. 생활력도 좋고 호방하고 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쨌든 간에 뭐 좀 펑리위안은 되게 좀 이미 이제 셀럽이고 돈도 많이 벌고 네. 이런 사람이고 사실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다른 남자들은 출연료가 얼마냐 뭐 이런 이제 세속적인 질문을 하는데 시진핑은 당시에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들어왔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상당히 좀 본인은 호감을 느꼈다.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이게 실제로 뭐 엄청 유명한 에피소드죠. 이게 당시 이제 이 시진핑이 푸젠에서 샤먼시 부시장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펑리위안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펑리위안이 베이징에서 이제 샤먼시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 시진핑은 실제로 펑리위안이 유명한 가수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처음 만날 때. 네. 그래서 시진핑이 말했던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텔레비전 잘 안 가지고 모르는데 당신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펑리위안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희망의 드레스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더니 아 내가 그 노래 좀 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가요구나 국민가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풍년이 이제 그런 식의 시진핑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순박한 모습 자기한테 대해서 뭐 출연이라든가 이런 걸 안 묻고 하는 데서 끌렸다고. 시진핑은 오히려 이 가수 이전에 풍년이 인민군 장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졌다고 그러고 이 펑리안 집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진핑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이 부주석까지 했던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이 결혼사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시주석이 직접 이제 가가지고 뭐 설득을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설득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듬해 바로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 결혼식도 되게 특이합니다. 시진핑이 당시 베이징에 있는 펑리위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샤먼으로 와가지고 간단하게 결혼식 하자고 해서 또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자마자 샤먼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 데려간 데가 사진관에 데려갑니다. 사진관에 데려가가지고 바로 결혼사진 찍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결혼 등록 담당하는 무슨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결혼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샤먼시장 시진핑 뭐 상사가 이제 시당위원회라든가 시정부 지도자에 전화해가지고 야 7시에 회식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 축하해 나고. 야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펑리위안이 사실은 얼마나 유명한지가 사람들이 체감 못할까 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연말에 이제 방송국들에서 가요 대제전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나오면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펑리위안 그 CCTV에서 연말 연시하는 그 가요 대제전에 매번 나오던 단골 손님인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 중국의 그런 주석의 배우자들은 사실은 정치권에 대중적으로 모습을 잘
안 드러내는 게 관례인데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는 공개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다른 면모를 보였던 거고 중국에선 내부적으로 평가가 그 마오쩌둥 이후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영부인이 유명해진 게 그런 건데 마오쩌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상적 투쟁을 하는 굉장히 열혈 운동가 쉽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의 부인 같은 캐릭터인 거고 요 펑리위안 같은 경우는 약간 온화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배우자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정권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그 우리가 트럼프의 3선을 얘기하는 가운데 시진핑은 이미 3번 연임을 했고 4번째 연임에도 이제 성공한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시진핑 주석의 좀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원래는 이제 재선까지밖에 못 하는 건데 2018년도에 그 중국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에서 이제 10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이제 장기 집권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2003년임이 이제 2027년 10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전에 2028년부터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장기 목표 뭐 이런 거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후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밝히는 작업을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이제 2027년 이후에 중장기 목표가 뭐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4연임을 갖다가 거의 공식화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33년까지 집권을 하게 된대요. 아, 그래서 2033년까지. 그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야, 진짜 길다. 엄청나게 길게 네.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실각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얘기 들은 게 꽤 오래됐는데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의 그 원로에서 원래는 이제 덩샤오핑 때부터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베이다오라는 곳에서 여름에 비밀 휴양지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인사 뭐 국정 방향 이런 걸 정하는 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후진타오까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시진핑을 못마땅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곧 실각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베이다오 회의가 형해화됐다는 거예요. 아. 시진핑의 어떤 그 힘에. 그래서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후진타오 주석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가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그게 예. 왜 끌려나가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됐지만 뭐 건강상 문제였다 이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 언론 뒤져보니까 나온 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베이다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인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 그거 왜 안 지켰어 하고 항의하다가 끌려나간 거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득력 있네. 시진핑은 견제하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좋은 예전에 서민적인 면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독재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 인민들이 좋아하는 독재자이겠죠. 그래서 이제 명과 암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4연임까지는 거의 뭐 확정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표가 나오니까 뭐 좋으니까 아마도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지지를 할 텐데 외교적으로 시진핑은 좀 어떻게 평가받는 겁니까? 외교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부장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일단 박근혜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중국이 덩샤오핑 때 도광양해라고 해서 그게 중국의 외교 기조였어요. 도광에서 뭐 빚을 숨기고 뭐 어두운 데서 힘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이제 숨겨가면서 키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진핑 때 중국몽 나오고 뭐 중국제조 2025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2025년도에는 미국을 뭐 누른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 그때 진심으로 열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힘을 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시아로의 회귀 뭐 이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미국은 중국을 이제 선한 무슨 이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시아는 이제 중국에 좀 맡기고 우리는 중동에 집중한다 뭐 이런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외교 전략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점점 이제 큰 욕심을 드러내니까 미국도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다시 또 전장이 아시아로 옮겨오네. 돌아와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시진핑이 그 정도로 셌었고 미국에 보면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그 중국을 믿었는데 선한 이웃 그래서 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우리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 중국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랬는데 중국 우리한테 도움된 게 없다. 우리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갖다 나중에 펜스 대통령이 저기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속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외국 다른 나라들에도 좀 중국의 위압적인 이런 게 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랑 외교라는 게 있는데
그 중국 영화 중에 전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국 액션 배우 중에 오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액션 배우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는데 이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어떤 그 특공대인가 군인이 뭐 해외에 나가서 위험에 처한 중국인들을 구하고 해서 액션이 어마어마한 영화래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자국 중심주의, 중국 만세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해서 중국 이제 외교관들이 중국 외교관들 뭐 중국 대변인들 보면은 해외에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나오면 다 극렬하게 세게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다 시진핑 때 사실 벌어진 일이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19 때 제가 국제부장이었으니까 이게 사실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국 책임론을 묻는 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랑 외교라고 해서 중국의 외교관들이 이게 외교 뭐 관례나 뭐 어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세게 막 말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외부라기보다 트럼프 아니 시진핑 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협중 정세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런 전랑 외교나 아니면 코로나19 때 중국이 보였던 이런 태도들이 협중 정세에 싹이 트는데 약간 그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좀 밑밥을 뿌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시진핑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좋아할 수 있는 지도자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분명히 명과암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 말도 안 되는 협중 정세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이런 시진핑 외교에서도 비롯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뭐라고 일도양단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시진핑 외교는 약간 좀 많이 달랐다. 네. 달랐고 그게 주변국 반발을 불렀고 그게 지금 이 좀 밑도 끝도 없는 협중과도 연결이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죠. 그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트럼프는 트황제, 그 시진핑은 시황제, 둘이 결국은 황제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다른 듯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단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제 국제부장 때 제일 많이 쓴 게 스트롱맨이라는 기사예요. 스트롱맨이 판치는 세상. 둘 다 이제 스트롱맨이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뭐 트럼프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게 있고요. 시진핑은 뭐 중국몽, 그다음에 뭐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 하고 뭐 부국 강병 해서 이제 그 어떤 국가주의 어떤 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저게 다르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트럼프는 여하튼간에 의회, 언론, 사법부 이런 거하고 막 싸우긴 하지만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안에서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자기가 그걸 활용을 하긴 하고 어떻게든 형이화시키려고 하지만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네. 시진핑은 사실상 이제 왕이기 때문에 임기 제한 일단 사실상 폐지한 거 이것도 다른 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죠. 민주주의 쉽게 하고 뭐 국가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당군정 권력을 통합하고 리더십도 개인 중심으로 강화했고 제가 요거 하나 빼먹었었는데 요런 얘기는 하나 있더라고요. 시진핑 실각할 때 군을 장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데 군 인사가 계속 조금씩 바뀐대요. 막 뭉태기로 바뀌는데 그거 역시도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군을 자꾸 바뀌는데 이쪽하고 이쪽을 경쟁시켜서 바뀌는 식으로 군을 장악하는 거 아닌가. 요건 좀 격가지인데 여하튼 네. 시진핑은 그런 식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둘 다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대에서 서로 이제 용호상박으로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 뭐 중국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벌이는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슈킹이 본인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그건 있기 맞죠.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만 또 이제 하나 더 말할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일단 트럼프는 계산된 거긴 하지만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인상하고 막 언론 비난하고 저 국제부장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밤마다 트럼프 트위터에 뭐 올라오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기자들 힘들었어 그때. 네, 제가 사실은 그때 네. 국제부 기자를 안 해보고 부장을 한 거라 처음에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 특파원 했던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말아라. 걔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즉흥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가 그렇죠.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중반이니까 진짜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막 내지르는 수준이었는데 여하튼 즉흥적. 근데 다만 시진핑은 얼굴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근엄하죠. 근엄하고 뭔가 전략, 계획, 그다음에 뭐 체계적 통제기만 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지만 한 사람은 좀 약간 좀 뭔가 좀 즉흥적이고 내키는 대로 뭐 좀 하려고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자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시진핑은 근엄하지만
밀밑에서는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김준호 선배의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좀 하나 덧붙이면 계속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른 게 아까 이용수 기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 트럼프가 말하는 이 마가라는 슬로건, 그 다음에 시진핑이 말하는 뭐 중국몽. 그런데 그게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투영하는 이 상황들은 다르잖아요. 트럼프의 마가 슬로건 이거 달리 지금 미국은 사실 미국의 패권이나 리더십이 이제 거의 이제 약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느냐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미국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꺼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중국몽 같은 경우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 1980년대 뭐 개방 이후에 이제 무선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G2 자리 이미 올랐고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나오는 맥락 자체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좀 닮았잖아요.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트럼프는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시진핑은 뭐 중국몽 내세우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뭐 짧게 마무리하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트럼프 시진핑이 기본적으로 왕을 꿈꾸는 뭐 거구의 스트롱맨, 거구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들이 꾸는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유례 없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고 시민들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텔레비토비 친구들 이제 그만. 이 부담 많이 되겠어요. 이용 선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는 지난주에 김준우 기자가 저기 다 뭐 하고 싶냐는데 다 내려놨어요. 그 순간부터.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트럼프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다자 회의 때 보면 가가지고 뭐 막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나무인 미친놈 전략이 사실상 좀 굉장히 치밀한 상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그렇죠, 전략이라고 실제로. 하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이게 트럼프고요. 그 시진핑은 좀 더 심오하게 영화 중에 그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밥 딜런 전기 영화 그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너는 야망이 있어. 그게 널 두렵게 할 거야.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게 시진핑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너는 최강국이 되고 싶은데 그게 널 외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마무리였습니다.